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분이 오래전에 진주 소시족보에 대한 강의를 요청을 했는데 준비는 다 해놨지만도 참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진주 소시족보의 핵심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진주 소시족보가 역사를 공부한 분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진주 소시, 지금의 또 판본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해왔던 진주 소시 판본에는 이 기록이 없고 다른 소시에 어떻습니까? 족보에 똑같은 소시만도 다른 판본의 족보에는 이 기록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원래 이 진주 소시 족보에 어떻습니까? 종친의 종손이 뭐냐? 그 족보를 찾아내 가지고 사들였어야 되는데 너무 값이 비싸 가지고 그것을 사들이지 못하고 글로만 적고 어떻습니까? 다음에 살 걸 했는데 그 이후로 이 기록이 담겨있는 이 족보책을 지금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진주 소시 종가의 최종손이 어떻습니까? 이 책을 못 사들이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요. 이렇게 안에서 내부에서 이 양반은 지금 원래 종손은 뭐냐면 어느 종교에 기해가지고 이제 역사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록한 그런 내용도 기록을 한 내용을 봤는데 보면요. 하여튼 진주 소시의 족보 이 기록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 기록을 찾지를 못합니다. 다행히 이 내용을 다른 족보에 있는 내용을 필사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남겨놔가지고 지금 현재 진주 소시 족보에 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추가된 내용의 중요성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이 진주 소시 족보에 뭐가 있다? 환단고기 삼성기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나라 황국에 대한 이야기, 황국의 환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환인으로부터 어떻게 성이 나갔는지 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진주 소시족보입니다. 인터넷 보시면 진주 소시족보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글을 올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립니다. 궁금증을 가지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냐 또 사료를 모으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기록이 있는 진주 소시족보를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나온다면 우리 역사에 커다란 힘이 될 겁니다. 지금 황국 배달을 부정하는 당군을 부정하는 사학자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자료가 나온다면 대단히 어떻습니까? 또 난감해하겠죠. 보면요. 환단고기도 위세라고 몰아붙였는데 진주 소시족보까지 위세라고 몰아붙일 수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진주 소시족보 찾는데 오늘 기록 있는 이 족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소시족보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깔끔한 글도 있고 손으로 직접 쓴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지금의 찾지 못하는 판본에 어떻습니까? 진주 소시족보에 들어있던 내용을 손으로 옮기 적은 것을 어떻습니까? 이 지금의 소시족보에 추가를 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은 그 추가된 부분이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소시족보하고 또 다른 소시족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인류의 비밀 역사가 담겨져 있었는데 요 판본을 지금 찾지를 못합니다. 왜? 그 판본을 그때 당시 때 너무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종가에 종손이 그거 사들이지 못하고 글로만 써가 왔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거 사들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게 진주 소시가 진짜 집안이 말 그대로 최고의 집안으로 역사적인 집안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리는데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진주 소시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역사식을 풀어넣을 겸 오늘 그 내용을 진주 소시족보의 또 다른 족보 내용에는 뭐가 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로 뭐가 있었다? 황국이다. 바로 환단고기 삼성에 나오는 황국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한국 독립당이 선언했던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는 당군 이전에 황국부터 출발했다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 1942년이라는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요.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라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황국도 배달도 당군도 부정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잡아놓은 우리나라 역사관을 부정하는 조선 총독부 역사관을 지금 대한민국은 70여 년 동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주 소씨 족보에는 뭐가 있다? 바로 환단국에 들어있는 삼성기에서 언급된 황국에 대한, 황국의 환인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겁니다. 환인에 대한 언급.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주 소씨 족보에 동근고보서라는 그 내용이 판본이 있는데 보면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역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자, 환인천재에 대해서, 환인천재에 어떤 분이 계시다? 적재 환인천재가 있는데 보면요. 그 후손이 나중에 뭐냐? 풍시, 강시 쓰고 희시, 기시성을 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적재의 61세 손이 어떻습니까? 61세에는 기록이 나오면서 뭐다? 태하공인데 호를 고노로 쓰고 어떻습니까? 성을 뭐라 했다? 기를 썼다. 기를 썼는데 나중에 무슨 성을 썼다? 다시 기가 바뀌어서 소씨가 되었다라는 진주 소씨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역사를 이렇게 짧은 구절로 기록해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일반적으로 다른 족보 뭐 박석김이라든지 대부분 어디에 생깁니까? 삼국시대 나오죠 보면요. 삼국시대점 이야기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진주 소씨의 족보의 시작점은 뭐다? 바로 황국이다. 황국이 어디서부터요? 황국의 바로 환인으로부터 계보가 연결되는데 그 환인이 어떻습니까? 성이 뭐다? 역사에서 후손들이 무슨 성을 썼다? 바로 바람풍시, 태호복기시가 바람풍시죠. 풍시, 진주 강시, 지금 강시요. 풍시, 강시, 시, 기시 등이 전부 다 뭡니까? 적재의 후손이다. 그 후손 중에 61서손이 뭐다? 고노다. 이 고노는 중국의 문헌에 뭘로 쓰이느냐? 족속의 개념으로 쓰이고 성씨의 개념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사라는 내용입니다. 족보가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어때요? 그 족보를 사들이지 못하고 그때 보고 적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 자기 조상의 뿌리가, 진주 소씨의 뿌리가 고노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이 고노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중국의 고신씨하고 이야기 나오죠. 고신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암산이 나오고 홍제, 당군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군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환당호에 공부하신 분들 뭡니까? 18번째 바로 환웅천왕이 등장하는데 그분을 홍제라고 표현했습니다. 홍제 8년에 고신씨가 어떻습니까? 고신씨하고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그 기록이 나오면서 나중에 소씨가 어떻게 나오는지 등장하는 배경을 쭉 당구도 등장하고 당군곡이라는 책을 봤다는 게 나오죠 보면요. 자, 황국사. 옛날에 책이 뭐가 있다? 황국사라는 책이 있었고 단군곡이라는 책이 있었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없어진 책인데 그때 이 기록이 있었다는 거, 이런 기록까지 나오는데 자, 뒤에 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국 측의 제왕색이라든지 죽서 기년이라든지 좌전 건문시족 연구라든지 여기 보시면 고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임금 때 고노가 등장하고요. 제부는 고노 씨의 아들을 유수국에 보냈대가지고 이 시족의 개념, 성의 개념도 되면서 여기는 어때요? 고노지족이다 해가 어떻습니까? 성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고노가 등장합니다. 중국 문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노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오직 뭐가 나오냐? 진주 소씨 족보에 이 고노에 대한 실체가 등장을 합니다. 중국 문헌에서는 기록만 등장하지 도대체 고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진주 소씨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죠.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국어 정어라는 그런 기록을 보신다면 뭐가 나오냐? 자, 기씨의 성이 뭐다? 기는 뭐다? 고노하고 연결되어 있죠. 기의 성이라는 것은 뭐다? 고노다. 그게 뭐냐? 고노의 뭐다? 성이 호도 되지만 않아도 돼요. 일단 역사 기록은 뭐냐? 고노는 뭐다? 기성이다. 기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시성. 근데 이 고노는 어때요? 그럼 어디에 출발하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없어요. 묵자라든지 여기 보시면 고노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여기도 고노 나오죠. 고노에 대한 뭐냐? 시족이다. 시족이다가 나오죠. 아니면 지역명이다. 그러니까 고노는 지역의 명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떠면 시족의 명. 그 지역에 살았으면 그 지역 명을 쓰잖아요. 그게 성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종빈 씨가 연구한 자료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자, 또 기록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주 소씨 족보에는 무슨 기록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노족 기풍이 당국에 뭡니까? 당국은 당군 조선국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당국은 배달국의 마지막 17대, 18대 당군 성조님. 그때 당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당국은 어때요? 우리는 그냥 단어만 당군의 단자네. 그러면 고조선이나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환단국도 잘 보시면 돼. 당군께서 쓰면 당국에 뭡니까? 가서 사물을 익히다가 나중에 고조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당과 고조선은 실제로 다릅니다. 다른데 그런 구분을 잘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진주 소씨 족보를 보시면 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은 뭐다? 거불단 환웅, 홍제비다. 거불단 환웅이 통치했던 나라가 신시 배달이면서도 돼요. 또 뭐를 불렀다? 당. 바로 배달국의 마지막 시기에서는 그 나라 이름을 당국으로 불렀다. 이래 나옵니다. 당국. 그래서 당국의 거불단 환웅 홍제인데 홍제에게 나중에 누가다? 고노가 기일을 합니다. 뭐 때문에? 바로 중국에 뭡니까 보면 아까 그 양반들 뭐가 나오죠? 어떤 인물들입니까? 뭐가 합니까? 여기 고신씨의 폭정이 심해가지고 어때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꾸 시달리니까 어디로 도망을 쳤다? 여러분들 어디로 왔다? 바로 거불당 환웅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와가지고 길해가지고 여러분들 당군에 대한 기록 나올 때 불암산 북쪽에서 가서 봉안을 받아가 삽니다. 고노족이 이동하죠. 고노족이 이동해가지고 바로 환웅의 마지막 당군 시기에 어떻습니까? 거불당 환웅에게 길해가지고 불암산 쪽에 땅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보시죠. 홍제 8년, 거불단 환웅 8년 때 어떻습니까? 고신씨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는데 누가? 바로 고노가 어떻습니까? 물리치는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홍제가 뭐래다? 공을 치하를 해줬답니다. 치하. 해가지고 뭐죠? 어디에다가 봉했습니까? 소성에 보내면서 성을 뭐라느냐? 성을 소씨를 내립니다. 저때부터 역사에 소씨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뭐다? 고노로 불렀고 기시성으로 불렸습니다. 기시. 고노는 기시였는데 이때 어때요? 홍제 때 거불단 환웅 마지막 환웅 천황 때 어떻습니까? 뭐다? 누구를 물리치다? 고신씨를 물리치면서 어때요? 자, 고신씨를 물리치면서 그 공덕이 해가지고 뭐다? 소성의 봉함을 받으면서 성을 소씨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주 소씨는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록 나오죠 보면요. 자, 쭉 이야기 나오고 보면요. 이거 기록은 뭐다? 황국사와 당군고기의 기록에 의거했다 나오죠 여러분들. 자, 문헌의 기록 출처를 밝혀냈습니다. 황국사라는 책이 있었고 당군고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저기에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서갑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는 부소갑이라죠. 자, 비서갑이라 우리 알고 있는데 뭐냐? 여기는 뭐다? 부소갑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서갑에 대한 합액에 대한 연구도 진주 소씨 족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나오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황국을 창설한 적재 환인천지의 직계후손 바로 풍이족의 족성인 기시였어요. 기성이죠. 화해족인 제국 고신의 학정을 피해가지고 당국 배달국의 홍제 마지막 환웅천황이는 어떻습니까? 거불단 홍제에게 기순해가지고 홍제 8년에 황해 북쪽 서쪽 지류인 수분하를 침공한 제국 고신을 물리쳐가지고 그때 어떻습니까? 공으로 소성을 사성을 받았다. 그래서 현 진주 소씨의 시조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소풍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진주 이제 소씨 분들 아마 제가 정확하게 강의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에서 소씨가 출연하는데 저 소씨가 나중에 큰 어떤 일을 합니까? 박혁거세를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거두어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으로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진주 소씨죠. 보면요. 기억납니까? 보면 그 소씨가 누군지 아시죠? 보면요.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주 소씨 부소보서에 뭐가 있냐면 우리 소씨는 황국의 왕인 적재의 후손이다. 그 적재의 후손은 누가 있었다? 진주 소씨뿐만 아니라 원래는 뭐다? 기시성, 강시성, 희시성. 그죠? 이 다 인물들이 뭡니까? 적재의 후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씨가 뭡니까? 기씨가 나중에 소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진주 소씨 족부에 남겨놨습니다. 황국 지제가 나오죠. 자, 황국. 그래서 황국은 뭐다? 유사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어떻습니까? 또 다른 진주 소씨 족보에는 황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다? 황국사라는 책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황국사를 볼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출처를 정확하게 발견하기 때문에 황국사라는 책에는 이렇게 적재 환인의 후손이 어떻게 성을 쓰게 됐는지 이런 내용까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자, 이 기록이 나와 있고요. 자, 거기에 진주 속시의 기록이 어떻습니까? 등장하는 책입니다. 황국사, 조선비기, 태백일사. 이거는 출처는 여러분들 보시면
연구하신 분들과 출처를 받게 해놨습니다. 참고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 출처를 찾아가지고 이 자료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처를 일부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처를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 진주 소시족부에 무슨 사서가 등장한다? 우리가 말로만 전해졌던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다고 말했던 대변서라든지 이런 기록, 표원 뭡니까? 쭉 넣어져 보면요. 표원천사라는 쭉 기록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몰랐던 기록, 한국에 대한 기록, 당군에 대한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고 저 진주 소시족부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출처를 밝혀놓은 책이 아까 그 부분입니다.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야,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어떻습니까? 진주 소시족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문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그죠? 왜? 출처를 밝혀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 출처 안 밝히잖아요. 일본 서기가 맞다고 속된 말 찜 묻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 서기에 임나고 우리나라 가야가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죠. 지금 강의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도 어떻습니까? 그 자체를 연구하지 않고 일단은 뭐다?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하는 그게 학문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보시죠. 출처를 다 밝혀놨잖아요. 이런 책 속에서 뭐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대면서 자기들 족보를 기록한 것이 진주소시족보입니다. 여기 나오죠. 문헌 기록 어느 책에 나왔는지 황국사, 조선비기 그 문헌 출처가 쭉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통천록까지 나오죠. 통천록 이건 다른 책에도 나오죠. 이 책이 있었다는 거 그런 기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어때요? 진주 소시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고 간 다음 어때요? 자, 진주 소시는 뭡니까? 적재의 성씨 중에 하나인 어떻습니까? 후손의 성씨 중에 하나인 기씨였고 그 기씨가 나중에 어때요? 마지막 배달국에 어떻습니까? 환웅천왕 때 성을 받는 것이 소씨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죠. 백손 나중에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나중에 바퀴거스를 왕으로 세우는 인물이 바로 소벌들이. 소벌들이 누굽니까? 바로 황국의 적재의 133세손입니다. 자, 이 인물이 어때요? 적재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키워냈다? 여러분들 바로 바퀴거스를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왕으로 만든 양반이 바로 소벌들이에요. 박씨들은 고마워요. 미랑 박씨들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미랑 박씨 바로 바퀴거스를 왕으로 세운 인물이 누구다? 바로 적재의 후손, 적재의 133세손인 소벌들이가 어떻습니까? 그런 제왕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퀴거스를 왕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역사의 비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이 바퀴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퀴거스의 양아버지가 누구다? 바로 황국의 적재의 후손 바로 소벌들이었다. 소벌들이가 이런 위대한 인물 밀양박씨시조, 밀성박씨시조의 바퀴거스를 어떻습니까? 역사에 등장시킨 인물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한다면 깊은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데 보면요. 진주 소시족부에 들어있는 것은 내용은 뭐다? 들어있는 내용은 인류의 뿌리 역사, 황국의 시원사 기록이 들어있고 거기에 황린에 대한 기록이 있고 보면요. 성씨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서 비서갑 하백의 실체, 그리고 고노족의 실체, 그 다음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 소씨는 뭐다? 인류 기원 역사를 담고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진주 소씨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의 족보 찾는 지금 다른 판본의 족보를 찾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가업이라 봅니다. 왜? 인류 시온의 역사가 담겨있는 가문이잖아요. 진주 강씨와 더불을 수 있는 문화. 그죠? 인류 최초의 성이 지금 강씨로 있잖아요. 보면요. 강씨. 그 강씨 때 어떻습니까? 강씨, 기씨, 희씨 이게 전부 다 적재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씨가 뭘로? 서씨, 소씨가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자, 이 소씨 집안의 여러분들 족부에 중요한 인류의 역사, 비밀이 다 담겨 있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오래간만에 진주 소씨 족부의 핵심만 여러분들 전해드리는데 요청해 주신 분들 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만 전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연구를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영상 촬영하는데 도움 주신 분들 혼자서 이렇게 촬영하고 뭐 편집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화면이 어둡고 좀
시원뜨뜻하더라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돈 벌려고 했다면 어떻습니까? 지 혼자 할 게 아니라 여러 명 앉혀놔놓고 편집자 앉혀놔놓고 촬영자 앉혀놓고 이래 했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때깔 빛나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유튜브가 됐을 건데 지금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역사의 실사를 알리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1시간 넘는 게 유튜브가 너무너무 많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뭐 흥미 위주로 한다면 10분, 15분 해가지고 수백 개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글이 들었다가는 관심은 가질지 모르겠는데 역사 강복군이 안 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시간 그런 강의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서 그것을 좀 다른 유튜브로 또 만들어내든지 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한테 전해드리면서 동북공정, 더 이상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의 유튜브는 아직까지 광고를 싫지 않습니다. 돈 쪽으로 그걸 가지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진짜 너무 힘들고 하면 또 된다면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뭐 유튜브에 광고를 실을 때고 지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리고 촬영 없이 편집 없이 좀 화면이 좀 어둡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따끈따끈하게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진주 소시에 관련된 내용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